반갑습니다. 곽재구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필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는 것들 쭉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곽재구 시인이 80년대 이후에 나왔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민주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면서도 서민들에게 조금 집중을 했었어요. 서평역에서라는 시에도 보면 서민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행수필이나 아니면 동화집 같은 것들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작가는 서평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시 가지고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또 당선이 돼서 또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음, 이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 이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네 너무 불쌍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좀 치우치지 않은 그런 서정성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지금 곽재구는 전반이랑 후반이랑 시세계가 좀 많이 달라져요. 네, 달라지는데 지금 기록을 해뒀던 것처럼 서평역부터 서울 세노야 같은 시까지 보시면 좀 소외된 그 사람들의 삶? 네, 그런 것들도 드러나 있고 좀 현실의 억압, 뭐 또 고통을 감수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아름다운 시어를 가지고 형상화하더라. 지금 그때는 근데 전반까지는 분노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근데 후반까지 가면 이제 분노도 조금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감정 이제 뭐 인간이 가진 뭐 순수성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품은 소설이랑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도 같아요. 가상의 공간, 실제로 서평역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 아닌데, 좀 시골의 약간 간이역이다. 큰 역이랑 역 사이에 있는, 작은 역. 근데 거기 보면은, 난로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톱밥을 가지고 하는 난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톱밥 난로. 톱밥 난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상을 조금 집중,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생님도 이 시를 처음 볼 때보다 조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평역이 광주에 있는 남광주역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남광주역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광주 쪽에 여행 가셔서 한번 구경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한번 봅시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막차를 하필이면 이제 사람들이 지가 기다리는 차가 아니라 막차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막차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차잖아요. 이게 왜 하필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다가 막차를 탈까? 이 사람들이 막차를 타기 전까지 일이 있는 거야, 일이. 근데 일 다 끝내고 지쳐가지고 이제 막차 타려고 왔는데 막차가 좀처럼 안 와요. 막막해지겠죠. 또 쓸쓸해지겠죠. 그죠? 음, 그런 정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공간, 대기 공간 되겠죠. 이런 대합실 바깥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인대요. 좀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눈이 쌓여가고 겨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조금 춥잖아. 그치? 흰 보라 수수꽃처럼, 눈을 비유하고 있겠죠? 네. 흰 보라 수수꽃처럼 이제 눈이 들이쳐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와가지고, 성에도 막 끼고, 이렇게 해서 춥고 시리고 있는 이런 유리창마다 뭐가 있어요?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톱밥난로를 이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유리창을 보고 있을 때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 추운 상황에서 톱밥난로는 뭐가 될까? 위안이 되겠죠. 그리고 불멍 때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운 순간들을 떠올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있잖아요. 눈이 쌓여 있는 이런 차가운 느낌이랑 톱밥난로의 느낌이 서로 촉각적으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계속 내려가 볼게요.
금음은 달이 없어진 상황이잖아. 그치? 금음, 소멸. 그런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피곤하게 몇은 졸고 있고, 또 몇은 감기에 쿨럭거려요. 어때요? 되게 지쳐 보이죠? 네. 고단한 삶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해요. 보통 어떤 게 그립죠? 좋았던 때, 밝았던 때, 따뜻했던 때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줬어요. 톱밥을 던지면 불이 자꾸 올라오니까 따뜻한 느낌, 또 연민의 느낌, 애정의 느낌을 가지고 간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면 깊숙이 마음속에 할 말들은 가득해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할만한 하잖아요. 근데 말 다 안 해요. 청색의 손바닥에 다 파란색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빛 속에 적셔두고라는 따뜻하게 녹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서 손이 시려워서 얼었다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적셔놓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대요. 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 한 묶음의 굴비 또는 한 묶음의 한 박스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다들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때로는 이제 이런 현실을 벗어난 이런 현실이랑 조금 다르게 이런 삶 설렘으로 잠깐 동안이나마 힘들어 있는 일상에 대해서는 잊고 좀 침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라고 모두들 알고 있더라. 참는다, 감수한다, 내면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청각적 이미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쓴 약 같은 입술. 그리고 담배 연기 속에서 쓴 약 어때요? 미각적 이미지 들고 가겠죠. 너무 기침도 나고 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쓴 이렇게 입술 그리고 담배 연기까지 대학 실현내는 사람들의 삶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담배 연기 속에서 눈꽃이 바깥에 쌓이고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어때요? 눈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들 함께 바라보고 있죠. 눈에 덮여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볼 때는 눈이 좀 차가웠어요. 그쵸? 그리고 실연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뒤로 넘어와 보니까 어때요?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셔요. 귀를 적시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 같이 느끼고 있다 될 수가 있겠죠. 눈꽃의 화음, 청각적 이미지 주고 가는데요. 이 소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위로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자정이 넘어버리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힘든 것들 있죠. 다 설원인데 설원은 뭐예요? 눈에 다 덮여 있는 것들이죠. 다 지나가면 다 추억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을 달고 나뭇잎처럼 표현했어. 그쵸? 네, 차창을 달았어요. 급행열차를 이야기해요. 왜요? 섰던 얘기가 없잖아. 그쵸? 쭉 가버려요. 밤열차가 어디로 또 흘러가는지. 급행열차란 얘기죠? 가버렸어요. 계속 막차가 안 오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불러보며 머릿속에서 불러봐요. 떠올린다는 얘기죠? 회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아까 톱밥 던졌다고 했잖아. 그치? 지금은 눈물을 던져요. 왜요? 연민하는 거, 공감하는 거, 너 힘든 거 나도 알아. 너 정말 애쓰고 있어. 위로. 그래서 톱밥과 눈물이 대응되고 있다. 1학년 때 우리가 보통 배우는 동화 출판 교과서 기준으로 배우게 되면 도요새에 대한 명상이 나와요. 거기 보면 산업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 그쵸? 독재하고 있는 현실과 산업화 시대,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1행에서 4행까지는 대합실의 풍경을 쭉 그려내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회상에 젖어 들어가는 나. 계속해서 16행까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17행부터 21행까지 눈꽃을 통해서 잠깐 위로를 받아요. 눈꽃의 화음, 우리 지금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22행부터 마지막까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위로를 통해서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줍니다. 까짓해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해설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